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 없는 임영웅 방송이 어제도 연예계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서른도님이 미스터트롯 당시 보랏빛 엽서를 불러준 임영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다양한 비하인드 소식을 전했죠. 특히 임영님은 담백하고 노래 강약이 좋고 굉장히 서정적이라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가수이며 작곡가의 마음을 그대로 캐치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면서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임영님 언급도 있었는데요. 가수 김현중님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임영님에게 SOS를 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동네 이장님의 길을 살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농사짓는 김현중, 임영웅 찾아가 무릎 꿇을까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김현중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옥수수 농사짓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도움을 요청한 내용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김현중님은 경기도 이천시에 자신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땅값이 많이 떨어져서 매매하기보다는 직접 농사를 짓고 땅을 가꾸기로 마음을 먹고 동네 이장님의 무한 지원 속에서 옥수수 농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장님의 트랙터를 대여하고 각종 자재를 도움받아 그동안 감사한 마음이 많았다고 하네요. 결국 이장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는 9월에 열리는 부바릅 지역축제 참여를 약속했는데 점점 판이 커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현중님은 제가 책임지고 이장님의 길을 살려드리겠다면서 농담 삼아 임영웅님 어떠냐고 물었는데 이장님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을 섭외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축제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자 김현중님은 그럼 임영웅씨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이장님이 먼저 자리를 뜬 후에도 임영웅씨, 영특씨 어떠냐며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중님은 정말 다행이라며 농담 삼아 임영웅님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이장님이 혹시나 임영웅 좋지 이랬으면 임영웅님 씨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릴 뻔했다면서 만약에 임영웅님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후 진짜 수확하는 옥수수 정말 반을 드리겠다며 이장님 기 한번 살려달라고 임영웅님의 섭외에 대한 미련을 보였습니다. 정말 임영웅님의 배려심 많고 따뜻한 성품이라면 어쩌면 김현중님 부탁을 듣고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실제로 임영웅님이 공연을 하는 것은 장소와 시기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임영웅님은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의 열망인 호남평야 콘서트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영시대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마을에도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머리를 짜내서 언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정도로 야외 공연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뜻에서 초대를 하고 또 만에 하나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한다 해도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인파에 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후속 문제는 정말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스타디움 공연을 순식간에 매진시키는 티켓 파워의 임영웅님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이장님이 현명하게 마을 잔치라는 데의 의미를 언급하며 정중히 임영웅님을 거절한 현명한 모습이 참으로 돋보였고 그래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김현중님의 언급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서른도님의 보랏빛 엽서에 대한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님 관련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TVN 임영웅님 언급 소식입니다. 서른도님이 임영웅님 덕분에 23년 만에 역주행을 했다면서 감사의 말을 방송을 통해 전했는데요. 특히 강약 좋고 서정적이라면서 임영웅님을 극찬해 주었죠. 실제로 6월 27일 방송된 TVN 스토리 지금 이 순간에는 서른도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진행자 김민성님이 서른도님 곡이 다 히트를 해서 후배들한테 정말 많은 곡 제의가 들어왔을 것 같다며 서른도님 하면 임영웅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임영웅님은 미스터트롯 준결승에서 서른도님의 보랏빛 엽서를 불러 23년 만에 노래를 역주행시켰습니다. 실제로 서른도님은 자신이 레전드로 출연했을 당시 임영웅님과 이찬원님 두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작곡가 입장에서는 선택을 좀 해달라고 해서 두 사람을 불러 노래를 들어봤다고 하네요.
이찬원님은 조금 약간 트로트풍으로 노래를 잘하는 분이고 임영님은 좀 더 스탠다드한 느낌이 드는 분이라면서 이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는 꺾는 노래가 아니었는데 이찬원님이 트리플 꺾기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후 임영님이 노래를 했는데 비브라토는 잘 안 쓴다면서 담백하고 노래 강약이 좋았고 굉장히 서정적이었다면서 그래서 이찬원님이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임영님이 보랏빛 엽서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랏빛 엽서가 23년 된 노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노래였는데 그 20년이 넘은 노래를 한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박을 나게 만들었다면서 작곡가 입장 그리고 가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며 임영웅 후배님이 정말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곡을 꼭 주고 싶었고 기회를 노렸는데 마침 뽕숭아학당에서 서른도 편이 방송되었다며 그래서 머리를 써서 큰 그림을 그렸고 돌가요제를 만들었다면서 수석가요제를 해서 우승한 사람에게 신곡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속마음은 우승은 임영님이 할 줄 알았고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우승을 영탁님이 하게 되었다면서 조금은 난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른도님은 영탁님에게 전공법으로 사실대로 2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영탁님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흔쾌히 양보를 했다는 사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주인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후 녹음 당시 비하인드도 이야기를 해주었죠. 임영님은 선생님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좋습니다라며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이 음악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한다며 전체적인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알아주어서 놀랍다는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구단주와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리턴지 FC 유튜브 채널에 임영님의 멋진 중거리 슛을 극찬한 쇼츠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우리는 임영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특히 미친 원더골이라면서 임영님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영상이었죠. 정말 페널티킥 에어리어 밖에서 먼 거리였지만 임영님은 차분하게 골을 받아 트래핑한 후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예술적인 슈팅에 성공했는데 임영님의 발을 떠난 곡은 너무나 멋진 곡선을 그리면서 골포스트 안으로 들어가 골망을 흔들었는데 상대팀 골키퍼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계를 하는 해설자와 캐스터의 목소리에도 임영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임영웅 들어갑니다 라면서 임영웅 골에 대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러면서 2쿼터 10분 임영웅이 좋은 위치 선정에 이어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시즌 18번째 득점을 했다며 약간은 멀 수도 있었던 거리였는데 임영웅의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터뜨리며 정말 예술적인 슈팅이 나왔다고 슈팅각이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임영웅은 골을 성공시키고 양팔을 펼치고 특유의 점프 세레머니를 보여주었는데요. 팀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도 나누며 기쁨을 나누었죠. 이제 정말 리그 득점 1위의 포스를 보여주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골을 성공시키면서 득점왕에 오르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정말 우리는 임영웅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놀라운 원더골을 기록한 모습에 감탄밖에 안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멋진 골, 리턴지의 임자기 골이 최고였다며 축진남 실력이 한 단계 레벨업 되었고 임시월 형님 최고라면서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이렇게 멋진 남자라서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강함을 즐기고 있는 임영웅은 취미를 넘어 차원이 다른 실력을 갖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태극마크를 달아보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더욱더 특별한 장면이어서 이 골이 더욱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27일 한 언론사에서는 서울 풋살장에 뜬 손흥민 너무 빨라 사진도 못 찍겠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아차산 풋살장에서 축구 중이라고 전하면서 임영웅님도 함께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 풋살장에 등장해 공을 차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너무나 빠르게 움직인 탓에 화면에 잡히지 않자 너무 빨라 잔상밖에 안 보인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매년 오프시즌마다 풋살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봤다는 인증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지난해에는 가수 임영웅과 축구 호흡을 맞췄다며 축구 유튜브 채널 고할래는 손흥민님과 임영웅님이 조기축구팀을 상대로 경기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당일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년 전에는 손흥민 님이 한강변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폭염에도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러닝을 하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바쁜 스케줄에도 운동은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가 임영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갖춘 점도 좋아 보였고 하나은행에서도 함께 모델로 나란히 활약하면서 더욱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임영님은 물론 손흥민 선수도 좋아하는 축구 잘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몸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팬카페 웅이나무는 임영님 생일을 맞아 6월에만 벌써 두 번째 선행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6일에도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장애 아동 복지시설인 노아의 집에 생필품을 기부한 것에 이어 지난 24일에도 소우릅 사무소에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했습니다. 실제로 웅이나무는 10명도 채 안 되는 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임영님의 생일을 맞아 진행한 바자회에서도 모아진 기부금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탠 금액을 더해 선행을 실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웅이나무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포천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과 산타클로스 봉사활동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꾸준히 노아의 집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소우릅에 소재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웅이나무 측은 임영님의 34번째 생일을 맞아 팬들도 가수가 사회에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함께 실천하는 차원에서 바자회를 열어 기부했다며 포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권행!